지난 금요일 HLB는 0.9% 상승했지만 장중에 7.05%까지 상승했다가 반납당했기 때문에 줬다가 뺏는 듯한 허탈한 기분을 느꼈을 것입니다. 21일 일봉의 시가 부근에서 저항을 느끼는 모습이었지만 해당 구간의 저항력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주말을 앞두고 일부 차익 실현 물량이 출회되며 상승분을 반납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팸 관여 과다 종목 지정은 회사와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신경 쓸 일이 아니며 CB와 BW를 합산한 추가 상장 규모는 12만 주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역시나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하방 세력들이 이를 빌미로 필사적인 공세를 펼칠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견조하게 한 주를 잘 마무리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승이나 하락은 물론이고 장중에 매물의 변동이 생긴 이유를 제대로 분석해야 멘탈을 유지하거나 위기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차트 분석에 앞서 지난 주말 윗꼬리의 원인이 되었던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 물량을 먼저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상승을 주도해왔던 외국인들은 23만 주를 순매도하며 HLB 차트가 길쭉한 윗꼬리를 다는데 일조하였습니다. 최근 1개월간 외국인들은 200만 주를 순매수하였는데 지난 금요일 순매도 규모는 최근 1개월 순매수 규모의 10분의 1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체 수급과 비교하면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범위를 3개월로 늘려보면 개인이 560만 주를 순매도하는 동안 외국인이 해당 매물을 고스란히 받아갔기 때문에 3개월간의 외국인 수급에 비한다면 역시나 미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장기 수급인 6개월과 1년으로 살펴봐도 개인이 순매도한 것과 달리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수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소소하게 차익 실현한 물량에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이며 추가적인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다고 해도 특별히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지난 21일 HLB는 역사적 신고가를 썼던 2019년 10월 24일 장대음봉의 시가를 터치하였으며 최고가와 불과 2호가밖에 차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역사적 신고가에 준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HLB가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해서는 해당 음봉의 시가인 83,700원을 일봉의 몸통으로 넘어서는 것이 단기적인 과제이며 현재 추세로라면 이를 넘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여집니다. 다만 규모는 크지 않지만 해당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데 이는 심리적 요인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HLB는 국내 증권가에서 터부시된 지 오래이며 2019년에는 장중에 코스닥 시총 1위를 달성하기도 한 HLB지만 그 흔한 증권가 리포트를 보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국내 증권가와 기관 투자자들이 보수적이라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새삼스러울 것이 없는데 그렇게 보수적이고 편향된 시각에서 HLB의 시가총액을 보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양대 시장 시가총액 순위입니다. HLB의 파이프라인에 무지한 보수적인 투자자들은 HLB 시가총액이 국민기업인 KT보다 시총이 앞선다는 것을 좀처럼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2년 연속 글로벌 판매량 3위에 빛나는 현대차 시총의 5분의 1에 육박하는 것 또한 쉽게 수긍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진 회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시총을 넘어서겠다고 호언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보다 시총이 낮은 현대차를 HLB의 발 아래에 두겠다는 것이었기에 이를 고지고대로 수긍한다는 것은 이들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테슬라의 일봉 차트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현명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테슬라 차트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전기차 시대가 도래할 것을 인지하면서도 그게 테슬라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테슬라가 도로를 활보하는 것을 목도했음에도 애써서 이를 외면하며 투자를 꺼려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테슬라는 수치로 기록된 실적으로 드라마틱한 급등세가 나와주었으며 공매도를 파산에 이르게 하며 2년여 만에 주가가 10배나 상승하는 폭발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테슬라가 보여준 사례를 통해서 국내외를 막론하고 기관 투자자들의 보수적인 투자 성향을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는 HLB 공매도 잔당들이 테슬라와 같은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을 때쯤 HLB는 새로운 역사적 신고가를 뒤로하고 잠시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테슬라가 고점을 찍고 급락했었던 2023월 1월 16일에는 테슬라가 20% 할인하는 뉴스가 발표되었습니다. 출양파는 장전 코멘트와 장전 종목 추천 영상을 통해서 테슬라 할인 정책은 기존 자동차 업계에 충격을 줄 것이며 테슬라 주가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드리며 핵심을 잘못 짚은 뉴스들을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테슬라의 파격적인 할인 정책이 나오자 국내외 거의 모든 언론들은 테슬라 할인 정책이 몰고 올 파장을 예측하지 못하고 앞다투어 비관적인 전망을 쏟아내었습니다. 당시 판매량이 급감했던 테슬라가 더는 버티지 못하고 마지막 고육지책으로 할인카드를 꺼내들었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특히 한국경제의 논설위원인 한상춘 박사는 테슬라 부도 가능성까지 언급하기도 하였는데 당시 엉터리 전망을 쏟아냈던 기사나 영상들이 대부분 비공개로 전환되어 지금은 일부만 확인 가능하지만 테슬라 할인 정책을 정반대로 해석하여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혼선을 안겨 잠재적 이익을 박탈한 이들에게 경제 전문가나 주식 전문가라는 수식은 그다지 어울리지 않은 타이틀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출향파가 테슬라 할인 정책이 대형 호재라고 언급한 이후 테슬라 주가는 길고 긴 하락을 멈췄으며 이후 바닥에서 300% 가까운 상승세가 나와주었습니다. 2022년 9월 말에 지수가 바닥을 찍고 있을 당시는 대다수의 언론들이 미국 경기 침체와 주가 하락을 예상했을 때였습니다. 당시부터 꾸준하게 지수가 대세 상승할 것이라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한 것이나 테슬라 호재를 악재로 해석한 언론들이 대다수였음에도 이를 대형 호재라고 자신있게 소수 의견을 냈던 출향파의 장전 코멘트는 여러분들이 어용 분석가를 걸러내고 실체 있는 정보와 인사이트 있는 분석을 체득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현재 기준 2022명이 참여하고 있는 출향파의 장전 코멘트는 출향파 구독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며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HLB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21일 역사적 최고점의 시가를 테스트했던 HLB는 22일 재차 해당 구간 돌파를 시도했지만 윗꼬리를 남겼는데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조정을 받으면서 거래량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차트상으로는 나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23일에는 다시 한번 역사적 최고점 일봉의 시가를 테스트하였지만 간헐적 매물을 확인한 채 역시나 윗꼬리를 남기며 마감하였습니다. 저항 구간에서 거래량이 감소한다는 것은 그만큼 잠재적인 매물이 적다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틀 연속 윗꼬리를 남겼기 때문에 월요일 장 초반 15분에서 20분경에 직전일 종가를 하회한다면 좀 더 아래에서 힘을 비축했다가 재돌파를 시도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가가 주요 지지 구간에 다다르면 탄성적인 반발력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거사를 앞두고 주요 지지 구간을 지렛대로 삼는 돌파 전략은 강한 저항 구간을 앞에 두고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패턴이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HLB는 일봉으로도 추세를 견조하게 유지 중이며 주봉으로 봐도 가파른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주 4일밖에 남지 않은 월봉 차트 또한 이변이 없는 한 추세를 이어가며 마감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9년 10월의 월봉처럼 현재 20선과 이격이 벌어진 것이 조금은 부담되기도 하지만 당시 위암 3, 4차와 지금의 간암 1차는 비교할 수 없는 시장 가치가 있으며 2019년에는 10월 한 달간 상승세가 집중됐다는 것과는 달리 최근 3개월간은 상승률을 적당히 분산했기 때문에 20선과의 이격 부담을 다소 상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2019년에는 위암 3, 4차 임상 성공 소식으로만 급등하며 다소 뜬구름 잡는 상승세를 보여주었다면 지금은 NDA 신청과 국내 항암제 사상 최초로 FDA 신약 승인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분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빨라도 3월 말 마지막 리뷰 이후에나 신약 승인 여부가 발표되어 불확실성 없이 기대감만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2019년 10월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력들도 투자금을 회수해야 할 것이며 여러분들이 세력의 입장을 빙의해서 지금 상황에서 어떤 전략을 취할 것인가를 예상해 본다면 세력의 고점 익절 플랜 시기가 적어도 지금은 아니라는 것쯤은 어렵지 않게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HLB가 일간이나 장중 조정을 받을 때 기관 매물이 영향을 끼쳤으며 기관 매물은 금융투자가 주도했고 금융투자는 단타 거래를 주로 하기 때문에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2월 들어서 이틀간 39만 주를 순매수하기도 했던 금융투자는 이후 주가가 상승하자 매수 물량을 지속적으로 정리하는 분위기입니다. 2월 5일 기관 매물 3만 8천 주 중에서 금융투자가 3만 7천 주를 차지했으며 6일과 7일 합산 10만 주의 순매도 물량도 대부분 금융투자가 주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기관 매물의 대부분을 금융투자가 주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들이 특별한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단기 목표가를 달성하면 기계적으로 매도한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기관의 순매도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직전 거래일에서 미 증시가 2%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음에도 우리 증시는 장 초반에 커플링 상승세를 대부분 반납한 채 마감하였습니다. 26일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를 앞두고 저 PBR 종목군 내에서도 혼조세를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중요 이슈를 앞두고 경계감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동안 우리 증시의 발목을 잡았던 중국 증시가 주간 상승률로는 글로벌 주요 증시 중에서 가장 높았다는 것이 그나마 다음 주 우리 증시에 대한 기대감을 주고 있습니다. 출향파는 2022년 9월 말 이후로 지수가 대세 상승할 것이라는 말을 수도 없이 강조드렸는데 해당 구간에서 글로벌 주요 증시들은 일제히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흐름이 나와주었습니다.
미증시는 바닥을 찍고 30에서 50%가량 상승하며 역시나 강한 모습을 보였으며 일본은 34년 만에 역사적 신고가를 갈았으면서 51.67%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유럽 증시는 영국이 비교적 저조했지만 독일 증시가 45.7% 상승하고 유로스톡스 50 지수가 47.25% 상승하며 역시나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하였습니다. 우리 증시와 늘 비교 대상이었던 대만 증시마저 41.5% 상승하며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했지만 우리 증시는 같은 기간 마이너스를 기록한 중국 증시의 발목을 잡혀 상대적으로 저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교 차트로 살펴보면 22년 10월 이후 S&P와 코스피의 궤적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역시나 2023년 4월 말 이후 급격하게 조정받았던 중국 증시가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우리 증시는 미증시와 중국 증시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시적으로 중국 증시가 반등하기 어렵다는 것을 일본의 사례를 들어 반복적으로 분석해드렸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증시는 조금씩 중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겠지만 적지 않은 시간 동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에서 밸류업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지만 우리 기업이 근본적으로 밸류업을 하기 위해서는 외환시장 개방과 선진화 같은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조속히 MSCI 선진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며 더욱 시급한 것은 웹도독으로 불리는 파생시장 교란 행위인데 이런 문제들이 거의 거론되지 않은 것은 상당히 아쉽다고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이틀간 소폭 상승했지만 직전 거래일에서도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더 많았으며 지난 금요일장에서도 지수가 상승했음에도 하락 종목이 더 많았다는 점에서 체감적인 상승률은 지수 상승률과 상당한 괴리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권 종목에서는 그나나 하이닉스가 선방한 모습입니다. 출향파가 오래전부터 SK하이닉스가 국내 반도체 종목 중에서는 AI의 최대 수혜주라고 강조드린 이후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나 여타 다른 반도체 종목들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출향파 추천 종목에서는 SK하이닉스를 적지 않게 진입하여 금요일 시가에 모두 익절하였는데 익절하자마자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추가 조정이 나온다면 저점에서 재진입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AI에 관심 있는 분들은 SK하이닉스가 조정받을 때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권 종목의 등락률을 살펴보면 알테오젠의 상승률이 눈에 띕니다. 출향파 추천 종목이기도 한 알테오젠은 직전 방송에서 고점에서 익절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후 9만원과 8만 6천원에 재진입하여 진입 하루 만에 36.1% 수익으로 익절하기도 하였습니다. 출향파 회원이 되시면 방금 말씀드렸던 대응 내역을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스피는 저 PBR 종목들이 하루하루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이틀 연속 상승하기는 했지만 종목별로 혼조세가 나타나는 분위기입니다. 제약바이오 섹터는 0.5% 상승하며 지수보다는 선방하며 마감하였습니다. 코스닥 제약바이오 섹터는 알테오젠 상승세에 힘입어 1.5% 상승으로 마감하며 섹터 등락률 최상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양대 시장 시총 1,500억 이상 제약바이오주의 등락률을 살펴보면 알테오젠이 역시나 최상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상세한 시황을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출향파 최선호 바이오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조정을 보인다면 매수 기회로 활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지수나 선물 시장은 모두 26일로 예정된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를 앞두고 눈치보기 장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외국인들은 현물과 선물 모두 소소하게나마 순매수하며 긍정적인 포지션을 유지하였습니다. 1월 19일 이후 외국인은 9조 2천억 원을 순매수하였으며 같은 기간 개인 투자자들은 10조 8천억 원을 순매도하며 더욱 이격을 벌리는 모습입니다. 개미와 외국인들의 지수 전망 중 어느 쪽이 현실성이 있을지는 더 이상 반복하지 않아도 충분히 인지하시리라 믿겠습니다. HLB그룹주 차트를 비교해보면 HLB와 그룹주가 여전히 이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제약 섹터의 반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기대된다고 하겠습니다. 출향파는 HLB 그룹주 보유 비중 중에서 대부분 HLB 위주로 투자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대세 흐름은 HLB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요 그룹주 중에서는 제약이나 생명과학과 상당한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제약과 생명과학에 관심을 가져도 될 만한 시기이며 좀 더 이격을 벌리게 되면 아주 매력적인 매수 찬스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HLB의 수급을 살펴보면 기관과 외국인의 소소한 매물을 개인이 받아준 모습입니다. 최근 금융투자의 단타로 인해 기관의 매도세가 증가하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견조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수급상으로는 여전히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월 21일 기준 공매도 잔고는 381만 주로 지난 19일 300만 주대로 감소한 이후 추가적인 감소를 보였습니다.
새로운 역사적 신고가를 쓰기 위해서는 화력을 드높여줄 수 있는 땔감이 필요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공매도 잔고는 역사적 신고가를 넘어설 때쯤 유용하게 활용될 것입니다. HLB생명과학은 출향파 저항 라인인 16,000원을 돌파하기도 했지만 이후 조정받았다가 재차 반등을 시도했는데 또다시 해당 구간에서 조정받는 모습입니다. HLB그룹주 비교 차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HLB와 이격을 벌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부터 시작하여 좀 더 이격이 벌어지는 구간은 매력적인 매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래로는 13,200원과 11,770원의 강한 지지력이 버티고 있는데 해당 구간의 의미는 18일 영상에서 자세히 안내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로는 2만원과 2970원 사이 좁은 구간에 중첩된 저항이 있는데 다소 여유가 있지만 해당 구간에서는 늘 그래왔듯이 저항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소소하게 익절했다가 조정 시 재매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HLB제약은 출향파 저항 라인을 넘지 못한 채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7,530원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해당 구간은 지지력이 강하기 때문에 회원들에게 매수 사인을 드렸는데 역시나 아랫꼬리를 남기며 반등이 나와주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지지 구간인 16,570원은 갭이 시작된 일봉의 종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지력이 있으며 15,690원은 아주 강력한 지지력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하방은 비교적 견고한 지지력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지지력이 강력한 구간까지 인위적으로 주가를 하락시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면 매력적인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기 저항 구간은 21,550원에 자리하고 있으며 좀 더 상단에 위치한 저항 구간에 대한 분석은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LB 테라퓨틱스는 7,970원과 9,400원 구간에서 샌드위치 횡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1,390원부터 강한 지지력이 반복적으로 저항 구간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을 하게 되더라도 일정 기간 횡보나 조정을 거친 후에 재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래로는 6,800원과 5,800원에는 비교적 강한 지지력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해당 구간을 한 번에 밀어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HLB글로벌은 6,400원에서 정확하게 조정받은 이후 7,670원과 7,960원의 비교적 짧은 구간에 두 개의 저항 라인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돌파를 하지 못하고 윗꼬리를 남기는 모습입니다. 아래로는 5,620원의 강한 지지력이 있으며 5,170원에는 역시나 글로벌 차트 사상 한두 번 나올까 말까한 역대급 지지력이 있기 때문에 해당 구간을 쉽게 밀어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위로는 9,760원과 1,100원에 또다시 중첩된 저항 구간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해당 구간까지 상승한다면 단기적으로 조정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역시나 9,760원에서는 부분 익절했다가 조정 시 재진입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HLB 이노베이션은 출향파 저항 구간인 4,140원에서 정교하게 조정받는 모습입니다. 거래량이 커진 일봉의 종가였던 3,445원에서는 차트의 정석대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입니다. 자주 강조드렸듯이 저항이나 지지는 반복적으로 터치하게 되면 터치한 횟수에 비례하여 저항이나 지지가 약해지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좀 더 아래로는 3,150원의 강력한 지지력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해당 구간을 기준으로 분할 매수하는 것은 나쁜 선택이 아닐 것입니다. 위로는 4,525원과 5,040원의 강한 저항이 버티고 있으니 참고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HLB 파나진 또한 출향파 저항 라인으로 설정한 4,850원에서 조정받는 모습이며 4,285원과 4,337원에는 좁은 공간에 강한 지지력이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해당 구간을 밀어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역시나 소소한 물량을 단기 대응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로는 4,060원에도 아주 강한 지지력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현재가부터 시작하여 4,060원까지 매집 비중을 높여가며 분할 매수하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닐 것입니다. 위로는 5,670원의 강한 저항력이 자리하고 있으니 참고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HLB 바이오스텝 또한 출향파 저항 라인에서 조정받는 모습이며 3,570원에는 쉽게 깨지기 힘든 지지력이 버티고 있습니다. 아래로는 3,300원의 강한 지지력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파나진처럼 분할로 대응하기 좋은 구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위로는 4,390원과 4,890원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저항 구간이 있으니 참고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멘탈 강화와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출향파가 멤버십 회원들과 1월 26일부터 실시간으로 부분 익절과 재매수를 반복하며 정교하게 대응했던 내역입니다. 출향파의 단기 대응 매매 타점이나 출향파 멤버십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여기까지만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19일과 21일 방송에서는 1월 26일부터 2월 21일까지 HLB를 실시간으로 대응했던 정교한 매매 타점을 상세하게 분석해드렸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월 22일에는 78,800원과 77,300원에서 적극적으로 공략할 회원들을 위해 추가 매수 사인을 드렸습니다. 23일에는 스팸 관여 종목 지정과 추가 상장으로 변동성이 있을 것이 예상되어 조금 넓은 범위에서 대응하였는데 상방 구간에서 변동성이 나와주었습니다. 1월 16일 이후 출량파는 멤버십 회원들과 함께 HLB와 HLB 주요 그룹주를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보시다시피 고점에서 부분 익절을 하고 익절 물량을 저점에서 재매수하며 정교한 매매 타점을 연일 선보이고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다 보면 멘탈이 약해지거나 조급해져서 폭락할 때 저점에서 패닉세를 보이고 고점에서는 포모 현상으로 추격 매수하다 조정 시 실망 매도를 하는 이른바 엇박자 투자가 많아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만큼 신약 승인이 날 때까지만이라도 출량파 멤버십에 함께 하시는 것은 결코 나쁜 선택은 아닐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출량파 채널에 도움이 되겠지만 어용방송에 현혹되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기 때문에 드리는 제안이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2019년 역사적 최고점에서 대부분 익절했던 경험이나 최근 고점 부분 익절과 저점 재매수에 활용했던 출량파의 정교한 매매 스킬은 만족스러운 피날레를 위해 유용하게 활용될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출량파가 2019년 10월 24일 역사적 최고점에서 보유 비중의 90% 이상을 익절한 영상입니다. 보시다시피 역사적 최고점 중에서도 가장 최상단에서 대부분 익절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당시와 상황이 많이 다르지만 역사적 고점을 넘어서서 3차 상승 파동이 나오면 해당 매매 스킬을 최대한 적용할 예정입니다.